자, 지금 오발롱. 네. 호날두 사건으로 인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고 프리미어리그도 프리미어리그도 약간 좀 분위기가 시끌시끌합니다. 뭔가 좀 잘못된 상황이 나왔죠. 결국 이제 뭔가 또 다른 갈등이 좀 일어났고, 오발롱이 오바이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했나요? 네,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했죠? 덕현이 형이 오발롱을 하는 순간 이거 좀 오발롱 써먹어야 하는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하게 만드는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다. 오발탄. 맞아요. 네, 실패했습니다. 호날두가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터널로 이제 나가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맨유가 이겼잖아요 경기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행동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이기면 사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팀 분위기는 좋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구단의 정말 이 고참급 선수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면 어쨌든 그날 선발이건 벤치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은 허락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예전에 제이미 바디가 아스날전 선발로 경기 뛰고 있다, 선발인지 뭔지 몰라도 경기 뛰고 있다 갑자기 경기장 나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건 이제 배가 아파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좀 나갔다가 들어온 거였고, 근데 이렇게 양해를 안 구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 선수로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나간 것과 다름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디애슬레틱 인터뷰를 보면 터나가 이제 얘기를 했죠. 호날두 떠나는 거 봤다.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이 문제 내일 처리하겠다. 이제 이게 그 경기 날 나온 인터뷰입니다. 경기 직후에 이제 썼던 인터뷰고, 이 터나는 약간 이때부터 강경한 태세를 취하긴 했어요. 이건 뭐 내일 얘기하겠다. 네. 근데 이제 이제 호날두가 나가기 전 장면을 이제 살펴보면 그때 이제 터나랑 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이제 되게 좀 어린 선수들 있죠. 뭐 파쿤도 펠리스티나 선수들. 네, 어린 선수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보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과 어떻게 보면 팀의 호날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이제 레전드 같은 선수니까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린 선수들이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것도 나는 이제 좀 팀적으로는 이게 득이 되진 않는다고 봐요. 게다가 그게 경기 중이잖아요. 네. 경기가 완전 끝나고 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경기가 치러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문제가 커졌다고 보고, 하나 이제 얘기가 더 나온 건 호날두가 이제 토트넘 경기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터널로 나가기 전에 이제 교체 투입 지시도 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호날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에고가 굉장히 센 선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선발로 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에 뛰는 것에 대해서 득점에 대한 부분, 득점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이런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선수다 보니 사실 여름에는 그 챔스에 대한 에고도 센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온갖 루머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었죠. 그때 뭐 어디 챔스팀으로 이적을 한다는 등 뭐 그래서 그때 뭐 프리시즌 안 왔을 때도 뭐 각양각색의 추측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으니까. 어쨌든 불참의 행동 자체는 사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체 투입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디애슬레틱의 로리 휘텔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사이먼 스톤 BBC 쪽에서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호날두는 명백하게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리기 전에 터널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의실로 라커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밖으로 떠나버렸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교체 투입이 거부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열받는 거죠. 게다가 올드 트래포드가 잘 보면 다른 경기장들은 그 본부석 가운데 그렇지. 선수 입장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올드 트래포드는 저쪽으로 가야 되거든. 사이드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보면 후반전이나 전반전에 예전에 퍼거슨 경도 그랬지만 들어올 때마다 팬들이랑 되게 오랫동안 보면서 눈에 띄면서 들어오거든요. 선수 입장할 때도 그렇고 나갈 때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동선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결국 호날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군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맨유에서 발표한 이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토요일 첼시와의 경기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훈련 또한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개인 훈련을 하든 알아서 하든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좀 결정하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첼시전에 호날두가 선발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의 폼이 일단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스쿼드를 짬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호날두는 선발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사실 레시포드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시포드가 어쨌든 이런 빅식스 혹은 뭐 순위가 높은 팀들 간의 경기에서 역습에서 나오는 그 침투를 통한 무기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요즘의 폼이라면 당연히 레시포드 선발이 좀 유력해 보였고, 마샬도 어떻게 부상 복귀하는지는 봐야 되겠고, 근데 선발이 아닐 수 있는 거는 모두가 좀 미리 알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쳐도 아예 이렇게 1군 엔트리 제외, 1군 명단 제외, 이거 자체는 이미 공표가 난 이상 보다 더 큰 파급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터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고, 터나는 지금 1군 선수단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구단은 이런 터나의 스탠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좀 공감이 갑니다. 전 이건 솔직히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 아니 뭐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보드진이 감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지 선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포그와 무리뉴 갈등 때도 그쵸. 그랬고 이번 터나 감독 이전에 맨유가 그동안 수많은 감독들을 데려왔을 때 상황들을 보면은 감독을 데려왔는데 감독이 원하는 선수 픽에 대해서 영입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입할 때 이적 시장에 참여하는 시간은 늦어지고 팬들은 왜 영입이 없냐고 글레이저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때 여름 무마용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만 데려왔는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폼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값만 나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쓰고 그치. 그래서 보드진이 뭔가 어느 방향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구단이 어디로 가는지 팬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었죠. 근데 지금 이 행동이 되게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번 이적 시장 때 터나의 픽에 대해서 나름 밀어준 것도 그랬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터나라는 신인 감독이 팀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선수단을 관리할 수 있게끔 구단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독이랑 구단이 같은 뜻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구단의 기본 운영함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래야 됐어요. 이거 비단 호날두라서 이렇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응원하는 리버풀에서 어떤 선수가 네.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아유. 하면은 솔직히 그거 곱게 보입니까? 아니죠. 뭐 저도 똑같아요. 실제로 덕현이 형이 좋아하는 첼시의 마르코스 알론소가 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램파드 감독이. 아 저는 사실 그런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예, 이건 무조건 팀으로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항상 좀 대단한 이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물론 가끔가다 있어요. 네 있는 경우가 뭐 그거는 모두가 인정할 때도 있지만 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그 말이 결국 이제 팀으로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한 선수까지 올라선 선수들은 막상 보면 또 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이 터나가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강력하게 제지한 건 일부 스쿼드에 다 빼버렸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8월 이 라요 바이카노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한 번 호날두가 집에 먼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버린 적이 친선전 때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터나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하프타임 때 호날두가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제 아마드 디알로가 그때 들어옵니다. 근데 경기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 밖에서 사진 찍혔고 시즌 개막 직전 이제 마지막 친선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 터나 인터뷰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우리 한 팀이고 호날두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먼 스톤 쪽에 따르면 호날두는 토트넘전 직전 경기 뉴캐슬전 이 무승부가 있었던 그 경기죠. 교체 아웃된 것에도 좀 불만을 표했다고 해요. 네. 72분경에 레시포드랑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 선수가 교체되고 이런 부분은 이거는 뭐 감독의 지시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선수가 저는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이 페드로 알메이다의 얘기를 보면 호날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 종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면 지금 뭐 1월에 계약 해지를 한다, 뭐 딴 팀으로 간다 그런 내용의 기사도 좀 많아요. 그래서 BBC 역시도 비슷한 뉘앙스인 게 이 계약이 규모 자체가 너무 커서 이게 뭐 6개월 일찍 계약이 끝난다는 그런 방식은 쉽지 않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그리고 호날두도 어차피 지금 보면은 이게 팀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에 걸쳐서 이거는 윈윈이 되려면 오히려 계약 해지를 그냥 때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사실 팀으로서도 지금 전력감으로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 보세요. 이게 뭐 다른 쪽에서도 기사가 나온 얘기지만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만 놓고 보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를 선발로 안 쓰고도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물론 선발로 나온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딱 놓고 보죠. 만약에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플랜에서 제외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손해냐를 따져보면 맨유보다는 호날두 개인이 더 손해예요. 맞아요. 왜냐면 호날두는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유는 호날두를 플랜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력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포르투갈은 페드로 네투 부상으로 맞았고 디오고 조타도 조타도 지금 부상이지. 맞았고 호날두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진 상황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맨유는 호날두 없이도 어쨌든 최선의 경기력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날두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 못 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크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호날두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스탯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는 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 선발 유무에 따라서 팀 활동량이 10kg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승점은 거의 한 4배에서 5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호날두가 선발로 나왔었던 두 경기는 평균 팀 활동량이 98.5km였습니다. 이게 그 뉴캐슬전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네. 이게 브렌트포드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맞아요. 이와의 경기였고 호날두가 선발이 아니었던 8경기에서는 평균 팀 활동량이 108.5km였습니다. 뭐 마시아에도 사실 뭐 이제 부상 돌아오고 아직 몇 경기 많이 뛴 건 아니지만 네. 프리시즌까지 뭐 모습을 좀 포함했을 때 이상하게 터나와 아래에서는 압박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눈에 보일 정도고. 이게 참 감독을 잘 만나야 되고 감독 네. 전술을 어떻게 녹아드느냐가 선수 개인한테도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지금 호날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수는 정말 위대한 선수입니다. 정말 위대한 이 선수죠. 축구사를 쭉 이렇게 훑어봤을 때 발롱도르를 5개 딴 선수는 아유. 앞으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선수를 라이브로 본 게 되게 감사할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후대에서 이런 정도의 선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랄만한 반응을 낼 거거든요. 호날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호날두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상징성을 알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에서 이 호날두라는 인물이 어떤 의미를 네.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팀원들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경기를 못 뛰더라도 이게 분위기 잡아주고 왜냐면 사실 질라탄이라는 좋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로. 질라탄은 밀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거나 경기에 나왔을 때 뭔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이 라커룸 내에서의 선수들의 동기부여라든지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즌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스쿠데토 탈 때 그 샴페인을 들고 나와서 시가를 피던 아우, 진짜 완전 멋있었는데. 이제 개간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날두는 사실 질라탄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질라탄처럼 될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스스로가 그 이미지를 너무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올 시즌은 좀 많이 꼬이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7번 하면은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번호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7번의 저주가 있긴 했지만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호날두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까지는 그 7번의 상징성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 호날두의 7번을 다시 달고 지난 시즌 뉴캐슬전에 복귀골을 넣었을 때 올드 트래포드에서 그 짜릿함이 있었잖아요. 감동도 그렇죠. 있었고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호날두의 이미지가 너무 올 시즌 때문에 팬들도 호날두도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좀 약간 걱정도 되고 마음도 좀 아픈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맞아, 안타까운 게 좀. 왜 저럴까? 하는 이게 생각도 본인이 들고. 스스로 이미지 구축을 잘할 수가 있을 텐데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7번의 상징성 호날두의 이미지가 더 악화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맨유의 7번이다. 서로 좋게 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